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다시 윤보민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배움은 한글을 왜 배울까예요. 한글을 왜 배울까요? 아는 사람? 네, 옆에 계신 엄마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한글을 왜 배울까요? 네, 생각하고 있어주세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한글을 왜 배울지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봐요. 한글을 왜 배울지 알아보기 전에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자, 세 가지 사진이 있어요. 모자도 있고 책도 있고 수염이 난 얼굴 아랫부분도 있는데 이분이 한글을 만들었나 봐요. 누군지 아는 사람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네, 맞았어요. 혹시 10,000원짜리에 그려진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바로 세종대왕님이에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셨어요.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왜 만드셨을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있으세요? 한글을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글자인지 한번 볼까요? 한글은요, 과학적인 원리로 만든 세계 1등의 문자예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한글이 2번이나 연속으로 금메달을 땄답니다. 영어라든가 한자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인도 문자라든가 한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글자들은요.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한글을 이기지 못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글자길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글자를 배우게 되는 걸까요? 다음 쪽을 한번 볼까요? 한글이 정말로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세계 1등의 문자예요. 그래서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그들의 글자로 선택했다고 해요. 우리랑 하는 말이 달라도 글자는 같은 거네요. 여러분들도 한글을 열심히 배우게 되면요, 찌아찌아 쪽 사람들을 만나서 쉽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말이에요. 우와, 신난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맨 처음 했던 질문 기억해요? 한글을 왜 배울까요? 자, 말해주세요. 선생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옆에 계신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께 말해주세요. 네, 맞아요. 한글을 배우면요. 재미있는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 네, 맞아요. 한글을 배우면요. 국어 교과서 말고도 수학, 보험, 안전한 생활 등등등 다른 책들도 읽을 수가 있어요.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그리고요,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편지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을 땐 말로 기억하는 것보다 글자로 기억하는 게 더 좋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글을 배워 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한글이 어떻게 생겼나요? 한글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한글은 이렇게 생겼어요. 한글은 아기와 엄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기는 자음, 엄마는 모음이라고 해요. 여기 아기 모양으로 된 글자가 이렇게 생겨서 자음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엄마의 모양이 오른편으로 가서 모음이 돼요. 네, 한글은 아기 글자와 엄마 글자가 만나야지만 소리가 나요. 아기 글자인 자음은 다른 말로 닷소리라고 해요. 자음은 입안 어딘가에 혀가 닿아야지만 소리가 나요. 입천장에 닿기도 하고 이 뒤쪽에 닿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자음의 다른 말은 닷소리예요. 그리고 자음은 엄마 글자가 없이는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엄마 글자랑 닿아야지만 소리가 날 수 있어서 닷소리라고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엄마 글자는 아기 글자가 없어도
혼자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게다가 엄마 글자는요, 혓바닥이 아무 곳에 닿지 않아도 입모양만으로도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아, 야, 여 이렇게 소리를 내어보면요. 혀가 아무 곳에도 닿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어서 홀소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자음과 모음 중에서 어떤 글자를 먼저 배울까요? 맞았어요. 우리는 모음을 먼저 배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은 엄마죠. 맞아요. 엄마를 먼저 배우고 아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음, 즉 홀소리를 먼저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모음을 배우러 출발! 엄마는 모음, 아기는 자음이에요. 여기서 엄마 글자가 어디 있나요?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맞았어요. 오른편에 있는 여기 있는 글자들이 엄마 글자 모음이라고 하지요. 모음을 다른 말로 맞았어요. 홀소리라고도 해요. 어, 어, 아, 아, 아. 모음은 이렇게 아기 글자가 없어도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런 모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모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시작해요. 모음은 세 가지 모양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늘을 뜻하는 둥그란 해를 뜻하는 모양의 모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 서 있는 사람을 뜻하는 길쭉한 모양의 글자예요. 이는 소리가 이라고 난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양 같아요? 과자 같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이 서 있는 곳, 사람이 발을 밟고 있는 곳, 새싹이 속에 숨었다가 뿅 올라오는 그것. 맞아요. 바로 땅이에요. 땅 모양처럼 옆으로 길게 누워있네요. 그래서 소리는 으 소리가 난답니다. 입모양도 옆으로 으 소리가 나니까요. 이 세 가지 글자를 가지고 모음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혹시 엄마, 아빠의 휴대폰에 있는 글자를 본 적이 있나요? 그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모음만 있는 휴대폰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글자를 가지고 모음을 만들고 있답니다. 여전히 지금도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세 가지 모음으로 우리는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을 나타내는 길쭉한 글자와 하늘을 나타내는 동그란 글자가 만나면 아 소리가 나요. 땅을 나타내는 누워있는 글자와 하늘을 나타내는 글자가 만나면 오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과 해의 모양이 두 개가 만나면 야 소리가 난답니다. 그리고 해의 모양이 사람의 모양의 왼쪽 편에 오면 어 소리가 난답니다. 우리도 한번 지금부터는 유토가 필요해요. 유토를 이용해서 모음 만들기를 할 거니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유토를 꺼내오세요. 학습 꾸러미 속에 유토가 들어있답니다. 유토는 많이 꺼내지 마시고요. 주먹으로 한 주먹 정도 되는 양만 꺼내오세요. 자, 모두 준비되었다고요? 좋았어요. 그러면 유토로 모음 만들기 놀이를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장면에서 배웠었죠? 자, 기억해 보세요. 해를 뜻하는 모양, 사람을 뜻하는 모양, 땅을 뜻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죠? 맞았어요. 이런 모양이었죠? 요 모양 그대로 요토를 가지고 여러분의 애기 손가락 굵기만큼 굵기로 만들어주세요. 자, 다 만들었다면 화면을 계속 세 가지 모양의 모음을 다 만들었다고요? 좋았어요. 그 세 가지를 이용해서 더 다양한 모음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이런 모양,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요. 자,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벌써 다 만들었다고요? 우와, 대단해요. 그러면 하나씩 따라 읽어볼게요. 아침, 아 소리가 나요. 어머니, 소리가 나요. 야구, 야 소리가 나요. 여름, 여 소리가 난답니다. 오늘, 오 소리가 나요. 우유, 죄송해요. 우 소리가 나요. 우유 할 때 우 소리예요. 요구르트 할 때 요 소리가 나요. 지금 여러분이 방금 글자 만든 그 친구가 뭐였다고요? 유토. 네, 유 소리가 나요. 으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나요. 이렇게 만나기도 해요. 의사 할 때 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모음들을 다 몰라도 돼요. 내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배울 거니까요. 서두르지 마세요. 자, 유토로 만든 글자는 뭉거뜨리지 말고, 뭉기지 말고 부모님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주세요.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은 선생님에게 밴드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아와 어를 공부할 거예요. 내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품은 한글 첫 배움 책이 필요해요. 공책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색연필이 필요해요. 그럼 내일은 공책과 첫 배움 공책과 색연필을 가지고 선생님과 만나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